1편 제1편 민법 총칙에서는 시험 범위가 제1편 제5장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제2편 오늘 제2편은 물권이 뭐냐 그러면 자꾸 외워줘야 돼.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물권은 특정물,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특정물에 대한 지배한다. 그러면 이 지배는 이렇게 지배한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지. 다 같이 사용가치, 뒤에는 교환가치. 물권법은 사교지배 생각 안 나면 헛것 공부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사교지배. 사가 뭔데? 사용가치, 교가 교환가치. 그래서 자꾸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물에 대한 지배하는데 그 지배는 물건이 가져다주는 토지가 가져다주는 토지를 사용수익 한다고 해서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그 다음에 토지를 팔면 돈으로 교환되죠. 그래서 팔아서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이렇게 물권. 그러면 1장 총칙에서는 역시 뭘 배우냐면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 그러면 물권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해서 의사표시 들어가는 경우 또 하나는 안 들어가는 경우. 의사표시 들어가면 등기하라, 등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등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100점 맞는 거예요. 여기 오면. 등기해야 된다.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지. 두 번째는 물권 변동 원인은 또 계속 반복될 것이고 물권에 공통된 효력이 있어요. 물권. 그래서 모든 물권은 공통적으로 이제 크게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지. 다시 양도, 상속. 이게 공통적 특징이라고 이게 재산권자가 죽으면 재산권자의 지위를 상속받는다고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물권의 효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어.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고 대위. 그 다음에 물권은 갖기 싫으면 물권 갖기 싫으면 확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포기. 나 물권 안 가지려다 이렇게 포기. 이렇게 해서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다 같이 양상, 대포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줘야 돼.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럼 물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양도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물권의 효력 중에 이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특징이고 물권에만 적용되는 효력으로 특유한 효력으로 물권 이렇게 물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가 방해당하면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물권자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해야 되거든. 근데 사용가치 지배가 교환가치 지배가 방해당하면 방해하는 사람에게 꺼져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침해자에게. 그냥 듣고 말아. 물권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갑의 땅에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을이 무단으로. 그러면 이 소유자 갑이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토지를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갑이 사용가치를 지배 못하잖아 지금. 그러면 가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는 게 있거든. 짝대기 들고 가서 쫓이거나 그러지 못해. 승질난다고 발로 차거나 그럴 수 없다고 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말로 했을 때 빨리 건물 철거하시고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소송 제기해야 돼.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내놓으시오. 반환 청구. 건물 철거하시오.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권리 등을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에는 사용가치를 지배하려거든. 토지 내놓으시오. 반환 청구가 있어. 반환 청구.
그 다음에 건물 철거시효, 제거 청구, 그리고 침해할 수 있으면 제거 예방 청구. 다 같이 반제예. 시작. 한 번 더.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반환 청구,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다시 한번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모든 물권자에게 적용이 돼. 모든 물권자에게. 근데 이 반환 청구는 일단 반환은 점유를 해야만 인정이 돼. 그럼 우리 지난주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반환 청구를 둘 필요가 없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반환 청구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했지. 앞으로 연습을 잘 해줘야 돼. 이것이 물권 총칙에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2장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랬어. 3장은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사용, 또 수익, 또 처분.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권리를 다 같이 본권. 생각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본권. 사용권 있으면 본권. 수익권 있으면 본권. 처분권 있으면 본권. 밑에를 점유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은 본권이야, 이렇게. 그럼 소유권자는 꼭 자기가 토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 빌려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용하고 수익권은 같이 사용가치 지배 권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받은 물권은 무슨 물권? 용익물권. 그래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가치만,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빼앗아갔거든. 의사표시로 인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 등등. 이런 걸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용익물권 중에 4장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땅 빌려서 거기다가 지상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 다시 해. 지금 부동산 여기 토지 여기 한 개 있어. 요거 갖고 장난하는 거야. 요거 하나 갖고. 근데 갑이 이 토지에서 소유권 하나 갖고 있다고. 소유권. 그럼 요거 갖고 지금 부동산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갖고 공부한다고. 지금 우리는 민법 토지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이 갑의 땅을 을이 빌려서 여기다가 나무 좀 심어서 소유하려고 갑의 땅을 빌려. 을이 갑의 땅을 빌려 쓴다고. 뭔 짓 하려고? 수목 소유하려고. 나무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다시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을구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1번 해놓고 목적은 수목 소유 해놓고 뭐 이렇게 설정 어쩌고 쓴다고. 그리고 여기는 전세권자라고 써야 돼. 지상권자라고 써야 되겠어. 지상권자 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동의해? 그 다음에 이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지금 을이 지상권 있는 거예요. 지상권 수목을 소유하려고. 근데 A가 이렇게 앞에 산이 있는데 여기서 요 갑의 지상 10m에서 20m 공간을 이용해서 앞산을 바라보려고. 그림이 이게 높아야 되겠지. 앞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A가 갑에게 야, 이 토지 지상 10m, 20m 공간을 이용해서 내가 앞산을 바라보게끔 인정해다오. 그런 권리를. 응? 다시 관망지역권. 저런 걸 관망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토지 갑의 땅에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갑의 땅 을구에 1번 지상권자, 2번 지역권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렇게 지역권자 하나 땅에. 응? 그럼 이 지금 물권이 막 하나 땅에 있는 거지 막 다른 거 수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 땅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이 하나 땅 위에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사용수익은 소유자만 하는 거니까. 지상권자 있을 수 있지? 하나 있을 수 있어. 근데 지역권은 사용한다고 그냥 이용한다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토지를 병이 땅을 위에를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과 침해할 수가 없다고. 이게 충돌하지 않아. 그래서 지상권이 있을 수 있고 지역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동의해? 그 다음에 5장. 5장이 지역권이지. 그럼 지역권은, 자, 외워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 이게 요역지 서비스가 요구되는 땅. 여기 답에 지상 10m에서 20m 공간, 10m에서 20m 공간, 여기를 이용하는 권리가 뭐라고? 지역권. 지역권. 그럼 여기 땅에 지상권 하나 있는 거요? 지역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 A가 전세권 취득 하려고 그래. 전세권 3번. 전세권은 다 같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 아니야. 그러므로 이 땅에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과 전세권 충돌할 수밖에 없어. 충돌한다고. 그러면 충돌하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만 있어야지. 그 전세권과 지상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는 없다. 서로 다툼의 영역이 같으니까. 영역이 같아버리면 두 개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지. 그래서 전세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9월달에 가도 한마디 말도 못해. 먹! 이다가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 그리고 5월, 6월 되면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스스로 느끼고 남편이 소주 한 잔 들고 옆에서 일 갔다 와서 말이야. 일 더 자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큰 소리 쳤거든. 근데 자기가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한계를 느끼거든.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속으로 저놈 아니면 누가 나 같은 년 데리고 살까 이렇게 느끼는 때가 온다고 이게. 저놈 아니면. 그래서 그때부터 신랑을 공경하게 돼. 존중하게 두고. 참 이상해지지 그게.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인간성이 좋아져. 인간성이. 참 나 같은 놈 저놈 아니면 저놈이 나 같은 놈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는 남편 말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5월 6월 되면 계속 20점이야 점수가. 근데 어째 그러냐면 이걸 다 하나 꿰어야 한 문제 맞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험 과목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이렇게 해서 5월 달에는 몇 점 맞고 이런 거 안 통하다고 계속 20점 맞다가 9월 달 됐더니 형광등에 불이 쫙 들어오시 쫙 80점 맞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발 그때까지 내 말 들어야 돼. 떨어진 사람 말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말 꼭 듣잖아. 당신 술 안 끊으면 고지혈증으로 쓰러져.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먹는다고 이렇게 옆에 냄새만 조금 맡고. 그럼 여기는 전문가가 시험을 합격시켜주는 전문가가 떨어진 선배들이야, 강사들이야. 강사들이고 강사들 입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지 어디 문서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강사들은 벌써 저당권을 공부하게 되면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걸 분석이